오늘은 이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예전에 되게 잘 팔렸던 책 중에 아프면 청춘이다. 이게 지금 아프면 청춘이다 라고 하는데,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 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프면 환자지 어떻게 청춘이냐. 응? 병원 가야지. 아픈데 청춘? 이 말 뜻이 뭘까요? 아픈데도 외면하는 어른들에 대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작가 지망생은 고생 좀 해도 돼. 작가 지망생은 고민 좀 더 해야 돼. 작가 지망생은 수익 많이 내면 안 되고 열정페이처럼 그냥 그렇게 살다가 좀 내 나이 돼서 성공해야 돼.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웹소설 작가님들한테는. 작가 지망생이 왜 고생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할까요? 왜 이게 당연한 소리죠? 왜 고민하고 벽을 느끼고 현실에 타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소릴까요? 제가 그 매니지먼트를 계속 운영하면서 느꼈던 게 요거예요. 그 아프면 청춘이다 해서 뭐 청춘이니까 아파도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결국 뭐 좋은 때가 온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청춘은 그래야 됩니까? 청춘은 아파도 아프다는 얘기도 못하고 아프다고 얘기하면 약하다는 소리를 듣고 너는 왜 약해 빠졌냐 이런 소리 듣고 도태돼야 되고 외면받고 무시당해야 되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중고등학생 어린 친구들이 너무 학교 가는 게 힘들고 공부하는 게 힘들고 그래서 엄마 나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 하면은, 다른 애들도 다 그랬는데 너 왜 이렇게 인내심이 없어? 너 왜 참을성이 없어? 이런 얘기 듣는 게 당연한 걸까요? 아픈 게 당연할까요? 아니에요. 청춘도 아프면은 병원 가야 되고 심리 상담도 받고 케어도 받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랑도 받고 애정도 받고 그래야 살아남는 거고, 그 나이 때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나이대를 넘어서서 사랑도 잘 받고 아프면 아프다 말할 수 있고, 그러면서 올바른 치료, 근데 정확한 타임에 적절한 타이밍에 치료를 받고 위로를 받고 했던 그 청춘들이 자라서 어른이 됐을 때 또 다른 청춘들에게 그래 많이 힘들지 많이 고생하는구나 나도 너 마음 잘 알아 그죠? 아프려고 청춘이다 이게 웃기는 거죠. 이렇게 손을 내밀어줄 수 있는 훌륭한 어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작가 지망생 고생 좀 해도 돼. 니까짓 게 글을 써? 니까짓 게 웹소설을 알아? 니까짓 게 무협을 써? 니까짓 게 판타지를 써? 니까짓 게 네이버 탑10 문피아 투배 10위? 뭐 카카오 페이지 뭐 10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 작가 지망생 주제? 이런 게 만연한 게 요새 상황이죠. 근데 저는 이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선배 작가뿐만 아니고 독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죠. 혹은 동료 작가들도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처음 시작했으니까 고생하는 건 당연하지. 넌 좀 더 고생해봐야 돼. 좀 더 굴러야 돼. 바닥에서 굴르고 올라오려면 좀 더 경험치 쌓고 네가 좀 더 힘들어 보고 올라와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작가 지망생이 고생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고생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있는 게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이제 뭐 선배 작가님 그리고 저를 비롯한 뭐 다른 저보다 훨씬 뛰어난 선배 작가님들이 많이들 그 작가님들을 도와드리려고 많이들 하시죠. 그렇죠. 좀 뭔가 좀 터부시하거나 어떤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있죠. 자, 저는 그런 그 매니지먼트를 운영하면서 그 작가 지망생분들의 어떤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많이 듣고 저는 이런 상황이고 뭐 성공하지 못하면 제 일생에서 정말 소원이 작가로서 성공하고 웹소설 내서 다른 작가처럼 이렇게 좀 명성도 날리고 돈도 벌고 싶고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너무 힘들어요. 어디 가서 이렇게 케어해 주는 데도 없고 맨날 피드백 보내면은 맨날 그 지적하는 거리만 생기고, 투고를 보내면 몇십 군데 투고를 보내도 응답이 없어요. 한 달, 일주일, 한 달, 두 달 기다려도 아예 투고가 했으면은 뭐 됐다, 안 됐다는 말을 해주던지, 너무 뭐 애가 타고 피가 타고 뭐 이런. 그렇죠. 그 작가 지망생들 분들 다 그렇지 않아요? 거의 모든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답답해서 연재를 했더니 조회수가 10이에요. 백화까지 10분이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10분 때문에 10분한테 너무 감사해서 글을 멈출 수가
없어요 라는 말씀을 또 많이 해요. 아, 이거 들으면 정말 제가 예전 생각도 많이 나고 좀 그런 생각도 많이 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에 왜 들어오셨어요? 이 강좌 방송에 도대체 왜 들어오셨습니까? 뭐 도대체 뭘 얻고 싶어서 들어오셨을까요? 작법? 어떻게 하면 웹소설 잘 쓰나? 저번 강의가 그렇게 좋으셨습니까? 어이구야.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은 웹소설 작법을 가르쳐 드리는 방송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겪어보니 웹소설은 작가라는 인간이 쓰는 것이죠. 즉, 작가에 대한 케어도 분명 필요하다는 것. 이거를 많이 느꼈어요. 저는 진짜 진짜 많이 느꼈어요. 이게 어쨌든 작가가 있어야 작품이 나오는 거라서 웹소설 작법을 가르쳐 드리는 건 좋아요. 뭐 주인공 위주로 써라, 뭐 많이 읽어라, 많이 뭐 써라, 그리고 뭐 많이 생각해라, 1인칭은 어떻고 3인칭은 어떻고 뭐 다 좋아요. 근데 거기에 수많은 작법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작가라는 인간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아프면 청춘이 아니고 아파도 견뎌내야 되는 게 청춘이 아니에요. 견뎌내야 되는 게 아니듯 작가님들도 힘들면 꼭 상담을 하세요. 뭐 선배 작가님들도 많으시고 모르시면 저한테 늘 메일을 주시거나 카페에 남겨놔주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늘 그랬듯 같이 할 겁니다. 제가 처음 글을 썼을 때 저는 그런 선배님이 없으셨어요. 저는 솔직히 그렇잖아요. 자살 뭐 그런 거를 좀 생각하는 우울증 환자들 혹은 뭐 어려운 고등학생들 이런 애들 보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까지 누군가 한 명이 이런 얘기를 들어줄 사람만 있었다면 그렇게 가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웹소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글로 표현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사소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고, 그런데 사실은 이거예요. 한 인간의 인생이 걸렸던 어떤 한 인간이 꿈을 꿨던 그런 게 망가진 거거든요. 그냥 인생 끝난 거예요. 글쓰기 인생이 여기서 끝나버렸네. 그런 선택을 하는 작가님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그래. 문피아 가보면 조회수 뭐 10, 아니 100 이 정도에서 막 그걸로 이제 버티시고 그거 하나만으로 소소한 기쁨 가지고 버티시고 하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이 과연 얼마나 갈까라는 이런 멘탈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갈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저는 작가라는 인간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싶어요. 소설을 쓰기 전. 자, 웹소설 잘 쓰는 방법 배우러 오셨죠? 네, 두 번째입니다. 저번에는 인지부조화를 말씀드렸어요. 마인드의 문제. 근데 이번에는 작가님 본인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책망하고 채찍질하고 실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 좀 살펴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MBTI가 F라서 감성적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되면요, 이게 안 된다? 그럼 어느 순간 무조건 무너지더라고요. 글을 잘 쓰든 뭐든 이게 소용이 없어요. 그냥 이게 안 돼, 무너져요. 그냥 무너져가지고 장기 휴재 혹은 글을 접어버리는 그런 작가님들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대박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게 많잖아요. 갑자기 휴재하시더니 돌아오지 않는 어떤 분들. 네, 정신적인 상처는 치료가 아닌 극복. 저는 극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공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치료는 아니더라도 누군가 그것을 알아줄 수 있다면 극복도 치유도 다 될 거라고. 네, 공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가님 스스로 그게 문제인지 모른다. 그게 우울증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울증이란 게 너 이제부터 우울증이야 이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내가 우울증 걸려있어요. 어느 순간 내가 우울증 걸려있어. 근데 이게 그 트리거 효과라고 해서 방아쇠를 빵 하고 당기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서 자신이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 트리거 효과라고 해가지고 난 계속 이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우울하고, 난 뭐 이런 놈이 다 있지, 쟤는 나랑 똑같이 시작했는데 벌써 2대 베스트 아니 골든 베스트 1위,
카카오 페이지 갑자기 전체 1위 해버리고 오리지널 가서 와 그러고 나는 뭐지? 이런 데부터 계속 쌓여나간 나 자신의 멘탈적인 문제. 이게요 작가님들 몰라요. 작가 지망생님들이나 아니면 보통 작가님들 잘 모르더라고. 근데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게 있어요. 글적인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던 작가님들이 갑자기 훅 하고 꺼져버리는 어떤 상황? 증상이 있었어요. 글적인 부분에서 글 너무 잘 써. 그리고 스토리도 잘 빼요. 너무 잘해. 되게 성실해. 그리고 하루에 2편씩 쓰고 우리 이제 간판 작가 되시겠습니다 하면서 고기도 사드리고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대표님 글 못 쓰겠습니다. 갑자기. 네, 갑자기. 근데 갑자기가 아니었어요, 사실. 그 사전 그 징조들이 있었어요. 그걸 대표로서 제가 캐치를 못 했었죠. 그냥 대표님 하루 휴재도 될까요? 아니 대표님 이 부분 좀 잘 안 풀리는데 이것들이 쌓여가지고 한 방에 폭발해버리는 그런 트리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 근데 이거를 작가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죠? 그거 슬럼프 오신 거예요. 슬럼프 온 거면 작가님 스스로 극복해야죠 라고 예전에는 말했어요. 이거 지금은 되게 정말 후회되는 말입니다. 작가님 스스로 어떻게 극복합니까?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작가님 스스로 다리가 부러진 걸 극복할 수 있습니까? 팔이 부러졌는데 성목터널 증후군 걸렸는데 이걸 작가님 스스로 극복이 돼요? 어디가 아파? 감기가 걸렸어요. 자연적으로 낫긴 하겠지만 근데 그 당시에는 작가님 스스로 극복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의사 찾아가야죠. 상담받고 약 처방받고 인지치료하고 등등 주사 맞고 해야죠. 근데 저희 웹소설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역할을 해줄 선배 작가님이나 물론 이제 특수한 상황의 어떤 소모임이나 이런 데는 있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곳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작가님들이 글을 이제 포기하고 그냥 다른 쪽으로 돌아가 버리기도 하고. 저 이제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슬럼프가 오면 털어놓으세요. 상담받고. 그리고 얘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이 사람 뭔 얘기하는 거야 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애초에 슬럼프를 예방하는 방법? 일단은 제가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계속 실패를 했기 때문에 오는 슬럼프가 매우 많죠. 빈도수도. 그렇다면은 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슬럼프를 겪어본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선배 작가들이 같이 가서 위로를 해주고 야 오늘 그거 잊어버리고 그 글 하루 정도 잊어버리고 오늘 술이나 마시자. 아니 그래 그런 데서 정말 힘들었지. 그런 데서는 이렇게 했더니 나는 좀 괜찮더라. 이런 것들에 좀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이게 지금 슬럼프가 오기 전에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작가님들이 글 쓰기 전에 작가님들이 내 상태는 어떤가 좀 보세요. 내 상황이 어떤가 좀 보세요. 내가 지금 막다른 벽에 몰려서 웹소설이라는 어떤 그 방법을 최후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지 않은지, 혹은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웹소설 다 좋다고 하니까 한번 써보고 또 실패를 거듭하다 또 써오고 있는 건 아닌지. 나는 저 작가랑 이제 라이벌 의식인데 저 작가 저 위에 올라가는데 나는 내 자존감은 여기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웹소설을 쓰고 있지 않는지. 그런 걸 다 생각을 해보세요. 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웹소설을 쓰기 전에 소재를 생각하고 구상을 하기 전에 일단은 이런 걸 좀 생각해보세요. 슬럼프 예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때 시작하기 전에 작가님 이렇게 하면 분명히 작가님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작가님의 그 실패한 거에서 이렇게 배워 나갈 거예요. 그래도 한번 도전해서 용기 내서 도전해서 실패합시다. 이런 어떤 솔루션, 어떤 상담, 혹은 어떤 공감 이런 걸 받으면서 한번 글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내가 이제 공부해야 될 게 생기는 거고 내가 배워나가야 될 게 명확하게 보이면은 그게 실패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성공을 위한 과정이 되는 것 뿐이지 실패가 아니죠. 실패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를 위한 어떤 내가 과정을 겪고 있는 것 뿐이잖아요. 그렇게 마인드 관리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글 쓰기 전에 미리 이것 좀 체크를 해두세요. 이걸 해줄 사람이 없다? 저한테 그 메일이나 이런 거 주세요. 저도 그런 거 상담해 드릴게요.
이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멘탈이 그냥 나가버려서 정말 글을 못 쓰시는 작가님 너무 많이 봤는데 이게 너무 크더라고. 저는 이제 갑작스럽게 터져나가서 왜 갑자기 저러시지? 혹시 뭐 여자친구 생겼나? 아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저 작가님 여자친구 있을 리가 없는데 연애하시나? 아니겠지 설마? 그런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게 많더라고요. 면밀히 살펴보니까 상담도 많이 해보고 하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걸 좀 해야 될 거예요. 이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필요한 조언 같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야 성공하는 건 맞아요. 그래도 가끔은 조금 쉬면서 나 자신도 봅시다. 거울 좀 꺼내 봐서 내 몰골이 지금 어떤지, 어디에 상처를 입었는지 좀 봅시다. 이래야 오래 글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컨디션에서야말로 대박이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요? 왜죠? 왜일까요? 작가 스스로 행복하지 않으면 독자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작가가 스스로 재미있게 글을 쓰는 것을 즐기지 못하면 독자도 즐기지 못합니다. 희한하게, 희한하게요. 글이라는 게 진짜 이상해요. 이렇게 지금 활자에, 단순히 따져보면 이렇게 활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무감정한 어떤 매체인데 이상하게 감정이 전달이 됩니다. 작가가 글을 쓸 때 느꼈던 그 감정 그대로 독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게 좀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즐겁지 않으면 독자들도 즐겁게 할 수 없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새겨 놓으세요, 가슴에. 내가 지금 재밌게 이 글을 쓸 상황이 아닌데 억지로 한 글자 한 글자 되게 고통스럽게 이 원고지에 이 화면에 하얀 화면에 새겨 넣는다 해도 그게 독자들에게 과연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 여러분들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글이라는 게 성공하려면 일단은 작가가 스스로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작가 스스로 좀 즐길 줄도 알고 재밌어야 될 줄도 알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좀 자신한테 보상을 줄 수 있는 기회나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그런 맥락을 좀 이해가 되십니까? 글 쓰기 전에 여러분들 저번 그거에서는 인지부조화를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멘탈 관리예요. 이상하게 인간의 심리는 부정적인 것에 끌려요. 이상하게 그렇게 끌린단 말이죠. 그렇게 부정적인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릴 때 경험은 없으시겠지만 느낌표 한 여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그때 얼마나 우울해요. 저는 있어요. 겪어보면 알죠. 그때는 별 생각을 다 해도 결국 눈물 질질 우울 침울 절망 이렇단 말이에요. 인간의 심리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노력도 좋지만 억지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한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면 부정적인 거를 일단 털어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때까지 글을 썼는데 조회수가 이 모양 이 꼴이었고 내가 10년 동안 글을 썼는데 반응이 없었어요. 그럼 그거에서 그랬어요. 진짜 힘드셨겠네요. 그러면 이 원고를 보면서 같이 좀 얘기 좀 해볼까요?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집에서는 부모님이 되게 반대하고 글 쓰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곧 수능인데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랬구나. 응? 공부도 중요하지만 글쓰기도 인생에 비춰보면은 공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거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글 쓰기 전에 이런 마음가짐을 좀 한 번 더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던 거는 일단 결국 마인드예요. 저번 화도 그렇고 지금 화도 그렇고 저번 방송도 마인드, 지금 방송도 마인드인데 자기한테 좀 보상을 줬으면 좋겠어요. 웹소설 작법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명확한 작법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서 죄송한데 제가 이때까지 컨설팅하고 해본 결과 기본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기본기예요. 기본기. 여러분들이 먼저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이 먼저 여기에 융화되고 적응하고 그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안 되면 뭐 단문으로 써라, 뭐 해라, 뭐 소재는 어떻게 해라. 아무리 판을 깔아줘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판을 깔아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기본기부터 하십시다. 여러분들도 힘을 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지금 이제 간평을 기다리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자, 이제 그 DK 작가님이 보내주신 이제 이게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은 이거에 대한 어떤 그 피드백은 제가 준비가 돼 있어요. 코인 폭망한 손오공 지옥맛이 어때라고 나와 있는데, 코인 들어가서 뭐 성공한 작품 별로 없었고, 손오공 제천대생 들어가서 성공한 작품 많이 없었고, 그다음에 지옥 들어가서 성공한 작품이 많이 없었어요. 지금 지옥의 거망제 쓰신 그 작가님 계신데, 이게 이게 뭐랄까 되게 안 통하는 어떤 소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느낌이죠 지금. 그래서 뭐 드르렁 쿨 하면서 대성님, 제천 대성님 일어나세요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렇게 지금 뭐 술을 막 먹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5024 한우만이라고 나와 있고 허공 답보를 펼쳐. 야, 502가 허공 답보를 펼쳐버렸어요. 여유리 와. 얘는 이제 자기 잠을 방해한 한우만을 그냥 죽이 빼고 싶은 거지 아주 그냥. 그죠? 한우만 이름도 한우만 그냥. 자, 무슨 일인지 들어는 봐야지 이러면서 이제 궁둥이 툭 찼어요. 50의 작은 발끝질에 한우만은 탱탱볼처럼. 자, 탱탱볼. 예, 탱탱볼 이 세계관의 탱탱볼. 네. 이런 단어 선택이 조금 아쉽죠, 지금. 사이코도,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선협 스타일인데 사이코라는 게 나왔죠, 지금. 이런 것도 지금 단어 어떤 그런 거, 조금. 아쉽다! 이런 느낌. 네. 저 원숭이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지금, 자, 지금까지 보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자, 지금까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리고 뭐 이게 간평방송 한다고 해가지고 뭐 공개 처형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공개 처형이 아니고, 그 이제 시청자들의 이제 위로와 관심을 받으면서 따뜻한 어떤 품 속에 온기를 느끼면서 글을 본다. 우리 이런 느낌으로 가십시다. 자, 지금 유행하는 뭐 연재되는 어떤 웹소설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게 좀 다른 게 있죠, 지금. 자, 50 오빠 이런 식으로 지금 되게 달라요, 그죠? 전개 방식이 많이 달라요. 신선루, 애기마담 백여 씨. 그러니까 지금 꽃뱀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스포를 하자면 어차피 옆에 뒤에 나올 거니까 스포를 하자면 좀 꽃뱀으로 나오는데 와우 멋진 오빠구나. 근데 오빠 이렇게 페라마가 뭐죠? 그러니까 설마 페라리 패러디인가요? 그러니까 요런 단어는 조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장르가 어딘지를 조금 이제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 이런 페라마보다는 뭐 다른 단어를 선택하지 않을까. 근데 하긴 여기 코인도 나오는데요, 맞죠? 이게 뭐 웨이타 썬다 골드맨 울린다. 전대성 손오공이야. 와, 야, 한번 울렸어요. 골든벨. 근데 여기서 그 신인 작가 지망생님들의 어떤 그 패기가 느껴지는 게 이런 거예요. 진짜 이런 거 생각도 못했어. 공덕을 쌓아야 된다 이런 게 손오공하고 연결을 시키면서 그러니까 공덕을 쌓아야 된다. 되게 이런 거는 좀 좋은 포인트 같아요. 자, 지금 도사구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상상의 나래가 그냥 굉장히 여의봉처럼 펼쳐진 느낌. 자, 700만 공덕 정성 이렇게 이런 거 이런 포인트는 재밌는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포인트는 재밌어요. 정말 재밌는데
이런 포인트를 좀 전달하는 방식이 조금 조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자, 윤회 수레바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뭐죠? 그 어떤 웹소설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구조는 딱 잡혀 있어요. 지금 주인공이 뭘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어떤 위기, 어떤 뭐 조건 이런 게 달려 있고, 그걸 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어떤 뭐 그런 거 재밌는 구조란 말이죠. 설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게 너무 좀 동화적이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자, 꽃뱀이 코인으로 지금 꼬시고 있어요. 센터. 자, 지금 여기까지 보시면은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게 이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딱 이어지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글쓰기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어떤 구조적인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나 어떤 능력, 실력은 있으신데 그 혹시 작가님 보고 계세요? 작가님 보고 계시면 채팅 한 번만 쳐주시겠어요? 네. 자,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게. 네네네. 혹시 웹소설 많이 안 보시는 편이신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드리고 싶은 말씀과 솔루션을 좀 합쳐보자면, 네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드리고 싶은 말씀과 솔루션을 합쳐보자면 뭐냐면 인풋이 많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웹소설의 느낌과 스타일? 이런 부분이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단 작가님은 다른 거보다는 일단 웹소설을 좀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먼저입니다. 웹소설을 어떤 것을 무협을 좀 좋아하시는 편이신가요? 그러니까 좀 동화의 느낌이 있어서. 그런데 그 어떤 기본 얼개? 주인공에게 위기 상황을 설정해두고 주인공을 몰아가는 설정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 작가님이 글을 못 쓰는 분이 아니에요. 못 쓰는 분은 아닌데, 신화세계? 그렇구나. 선엽이나 이런 걸 또 좋아하시는구나. 못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인풋만 제대로 되고 그 다음에 쓰이는 글에 올바른 피드백이 들어가면 괜찮은 글을 쓰실 것 같아요. 요새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새 웬만하면 2년도 거. 여러분들 10년 전 아이폰 우리한테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안 되잖아요. 요새 거 나와야지. 웬만하면 22년도 거 보시면 굉장히. 아니요? 그냥 읽는 거는 그냥 읽으세요. 재밌게 읽으세요. 그냥 독자일 때는 독자로서 읽으세요. 독자일 때 작가이고 작가일 때 독자이고 이루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독자일 때는 독자로서 재밌게 읽으세요. 재밌게. 재미없는데 억지로 막 읽고 그러시지 마시고 재밌게 읽으세요. 근데 요새는 요즘 것도 뭐 하도 많이 쏟아져가지고 엄청 많잖아요. 재밌는 작품들. 거기서 골라도 나 못 보겠던데. 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요새 것만 보셔도 돼요. 뭐 한 달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필요해요. 작가님한테는 일단 인풋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인풋이 들어가야 이제 작가님이 어느 정도 이걸 좀 녹여낼 수 있는 길 같은 게 보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이제 다시 피드백을 했을 때 같이 이제 얘기가 될 수 있는 대화적인 어떤 포인트?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트렌드보다는 그러니까 기세 작가님 그게 안 읽는 분들도 있어요. 상경 형님 같은 경우도 안 읽어요. 그분 웹소설 잘 안 읽어요. 그분 마이웨이를 쓰세요. 근데 그것도 나쁘지, 그러니까 그게 되면은 상관없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성공하시면, 저보다 잘 쓰시는 분한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성공했는데. 근데 99.9%는 그렇게 해서 성공을 안 하잖아요. 성공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이런 건 똑같은 거죠. 난 공부도 안 했는데 수능 만점이야. 그럼 공부하지 말아야지, 걔는. 맞죠?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뭐 전국에 뭐 한두 명씩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0명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공부 안 해도 돼. 왜 걔네들한테 공부한다고 뭐라 할 수가 없잖아요. 공부 안 하는데 진짜 수능을 만점 맞아버리는데. 그런데 쟤들도 공부 안 하는데 만점 맞으니까 나도 안 해. 막 하면서 맨날
짝이랑 이제 지우개 따먹기 나오고 있고 당구 치고 있고 게임하고 막 롤 하면서 그 보통 애들이 99.99%에 해당하는 그 친구들이 만점 맞나요? 못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테스트 해보셔도 좋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어디까지 먹히는지. 수능도 2002년도 거 기출문제 푸는 것보다는 2022 그 학년도 기출문제 딱 그거 푸는 게 낫잖아요. 그게 오히려 도움되지 않아요? 2023년도 수능 그거에 대비하려면은 맞죠? 아 그럴 거면 조선시대까지 가죠. 조선시대 홍길동전 읽죠 그러면 웹소설의 어떤 기본 그 기반이 거기까지가 있는데 아니 선사시대 가가지고 그림 문자 뭐 그런 거 읽으셔도 되고 상형 문자 이런 거 그거 아니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최근 거 읽으시고 그러면 더 좋죠. 왜냐면 요즘 게 또 재밌잖아요. 재밌는 거 많거든요. 재밌는 거 많으니까 재밌게 읽으시고 그런 거를 이제 바탕으로 삼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노력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DK 작가님도 그게 필요해요. 지금 읽으시는 게 필요해요. 인기가 덜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트렌드가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예전에 대왕 카스테라라고 있었어요. 이거 지금 어딨죠? 아 그땐 진짜 엄청 열풍. 자 그럼 포켓몬고 지금 또 하는 사람 맞나요? 자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해볼까요? 역설적으로 생각해볼까요? 이게 왜 없어졌어요? 이게 왜 없어졌나요? 그렇게 유명하고 뭐 전국을 들었다 놨다 저도 포켓몬고 그 스팟 찾아가다가 자전거랑 부딪혀가지고 무릎 까지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거 왜 없어졌나요? 단물이 빠졌잖아요. 대왕 카스테라 같은 경우는 하도 많이 따라하니까. 물론 뭐 어떤 모 프로그램에 의해서 뭐 그랬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하도 많이 따라하니까 이제 질리니까 망한 거지. 근데 그 예전에 써먹었던 트렌드 같은 경우도 질리잖아요. 왜냐면 그 트렌드가 그 몇 작품만 있었던 게 아니고 수많은 작품이 그 트렌드를 베꼈단 말이에요. 그걸 따라갔단 말이에요. 피로도가 아직 안 풀렸어요. 독자들의 어떤 피로도가. 이게 웹소설도 어떤 사이클이 돌거든요. 패션도 사이클이 돌잖아요. 지금 뭐 70년대 레트로 아니면 복고풍 이런 게 유행하는 것처럼. 근데 이게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이클이 되기 전에 그런 게 시도를 해버리면 이 피로도가 아직 안 사라져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글이 재밌는 게 뭔가요? 글이 뭐 어떤 게 재밌는 걸까요? 아, 대왕 카스테라 맛 없습니까? 대왕 카스테라가 맛이 없어서 사라졌나요? 뭐 패션은 멋이 없었을까요? 재밌는 글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것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재밌는 글이 뜨죠 당연히. 재밌는 글이 당연히 떠요. 근데 그걸 넘어서는 게 있어야겠죠. 그때 유행했던 그 맛보다 훨씬 더 맛있는 이런 게 있어야 뜨겠죠. 당연히 그거는. 왜냐면 아직은 독자들의 피로도가 그걸 넘어서는 작품들이 나오면 뜨긴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재밌는 글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예요. 사실 지금 트렌드도 중요한 거죠, 사실. 아니 이게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왜 꼭 어렵게 가냐는 거죠. 쉽게 갈 수 있잖아요. 다른 거 다 이게 무시하더라도 쉽게 갈 수 있는 글을 두고 왜 어렵게 가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비용의 차이를 생각해 보신다면은 어떨까 생각해요. 물론 재밌는 글 하면은 무조건 뜹니다. 이거는 근데 재밌는 글 쓰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강좌나 강의는 아니에요. 성공하신 분들한테 제가 무슨 강좌를 합니까? 성공하신 분들은 강좌를 할 게 아니고 계약서를 보내야죠. 그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렵게 가? 이런 느낌. 근데 이걸 너무 딱딱딱 이렇게 분류해서 생각하면은 오히려 좀 이 상상력이 그런 것도 그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새 뭐가 좀 잘 익히는지 정도는 좀 알아두는 게 좋죠. 자 일단 그 DK 작가님에 대한 어떤 피드백은 요걸로 할게요. 인풋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인풋 중에서 무협 있죠. 무협 좀 안 보셨다고 하니까 그럼 전 이거는 좀 역설적으로 이걸 좀 추천드릴게요. 화산귀환이나 뭐 광마회기 이런 거를 네이버에서 찾아보시면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래된 작품이자 이런 작품들이 이제 재미만 있으면 뭐 시기와 상관없이 뜬다 이런 거겠죠. 아니면 장치세가 호위무사 같은 경우도 좀 처음부터 좀 어렵다 그러면 장치세가 호위무사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것도 되게 거부감 없이 무협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읽으니까 이것들은 논외로 치는 작품들이라서 검증이 된 거죠. 그리고 원고 투고랑 간평 신청을 지금 오른쪽 상단 위에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고 네이버 카페에도 많이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뭐 거기서도 많이 소통하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자 DK 작가님한테는 이렇게 네네네
하는데 뭐 다른 피드백을 원하신다면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예. 일단 간평 요청이나 이런 것도 요청하실 분들은 메일이나 저희 그 카페에 가보시면 요청하시는 그 게시판 있거든요. 거기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그 일단 마인드도 그렇고 등등 웹소설은 어떻게 인풋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 인풋 같은 거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웹소설 작법에 관한 게 제가 방법적인 것만 가르쳐 드린다고 해서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 방송 쉬는 동안에 계속 이걸 좀 소스를 보고 어떤 데이터를 쌓고 이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저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아요. 아,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기세님 질문 주십시오. 자, 5화 이내로 결과를 내야 한다는데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저것도 나중에 말씀드릴 거긴 한데 꼭 들어가야 되는 요소가 뭐 있을까요? 딱 일단은 그 압축해서 말씀드릴게요. 주인공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야 합니다 라고 아주 열받는 선문답 하나를 남겨두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게 압축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 이거에 대해서 푸는 거는 제가 차차 풀게요. 왜냐면 지금 제가 장사할 거리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신보다리를 다 풀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이거는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모전 언제 해드릴까요? 사실 제 그 과거 영상 중에 공모전에 대한 영상은 있긴 해요. 대한 영상은 있긴 한데 보시지 마세요. 왜냐면 시간을 뭐 보내야 되니까, 유튜브 1화 뚝딱 해야 되니까요. 예. 그거 보시지 마시고 제가, 이거 지금 말씀드려야 되나요? 이것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이것도 제가 더 그럴듯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예, 그때 공모전 영상 찍을 때랑 지금이랑 좀 달라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저도 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동안 공모전 어떤 심사위원도 몇 번 해봤고 해가지고 제가 그 심사위원들의 그 심리 상태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여러분들 그 썰은 궁금하시면 다음 시간에 다시 오세요. 구독 좋아요 이렇게 뭐 싫어요 찍으시면 안 합니다. 안 풉니다. 싫어요 찍지 마세요. 자, 일단 뭐 그리고 지금 두 분 기세님하고 희건님 이제 뭐 확보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있으신가요? 자꾸 다음 시간에 미루는 것 같긴 해. 열심히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예. 아, 네, DK님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드리고 싶었는데 조금은 인풋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인풋 잘 들어가면은 정말 군데군데 보이는 드립 이런 것도 오늘 방송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그냥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뭐 제가 뭐 선배 작가 뭐 이런 거 뭐 매니지먼트 대표 이런 거보다는 같은 동료로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고 싶습니다. 예, 그러고 싶은 거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편안하게 좀 부담감 가지지 마시고 많이 요청해 주시고 그래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잠 잘 주무시고요.